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저. 이 책의 저자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글을 올려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던 와세 관점에서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우의 관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와세 관점이라는 것은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뭐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주식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와세 관점에서 읽는 사람은 이 와세 관점에서 쓰는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관점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헤매야 된다면은 하우의 관점에서 읽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지적 체계를 세웠고 그것을 개별적인 현상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그것을 내재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사안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게 돼야지 사실은 그거는 같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와세 관점에서도 뭐 읽는 것 그것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채우면 된다.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는 방식은 하우의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줄을 잘 써야 된다. 줄을 잘 서려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면 먼저 글로벌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글로벌 흐름을 잘 파악하려면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면 된다. 또 전체와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작동하는지 알면 된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채워서 결국엔 전체를 개괄을 하고 전체를 개괄할 수 있게 되면 그 전체로부터 부분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전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트렌드 속에서 개별 사안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사고의 틀, 그거를 얻으려면은 역시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문학에 대한 공부죠.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문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가장 뼈대가 되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 인문학적인 컨텐츠가 많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중심뼈대로서 인문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하고 혹은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것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이론들입니다. 어, 뭐 1장에서는 밀턴 프리드먼, 마이클 포터, 하이에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직업의 지리학, 도시의 승리,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 세 저작을 통해서 어떤 도시로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도시가 또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세 경제학자들의 경제학 교수들의 저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카도 헨리 조지, 애덤 스미스, 제임스 비켜넌 같은 학자들의 이론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케인즈 마코비츠, 유진 파마, 리처드 세일러, 데니엘 카나만, 로버트 실러를 소개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베블런, 애덤 스미스, 폴 로머, 파레토, 슌페터, 피케티 등의 경제학 이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 자체가 무수히 많은 현상들로부터 그 현상들을 관통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들을 각자가 이제 그 설파를 했고 그것이 현재의 현상들에 잘 적용이 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론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원리 이론들로부터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직업의 지리학 엘리코 모레티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기업이 단지 비용이 싸다고 중국이나 인도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은 세계화로 인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으면 쇠퇴할 수가 있는데 혁신 기업이 모이는 그런 도시는 그런 뭉침의 힘 때문에 단지 비용이 싸다고 해서 비용이 싼 곳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부터 한국적 현상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 울산, 창원, 구미 등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서울 판교는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셋째,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과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강남 아파트의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로머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은 기술 개발이나 흡수가 안 돼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이 발전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선장에 유리하다. 이것을 현재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투자에 접목을 해보면 고민의 여지 없이 미국 주식시장을 두드리면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에서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실제적인 투자 상황에 접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독을 통해 이런 원리들의 격자틀 모형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런 모형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모형을 적용해보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